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목회자들의 영적, 지적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서울 한신교회 신학심포지엄이 올해로 8회째를 맞았습니다. 새 시대를 위한 새로운 신학과 설교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 유성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학심포지엄에 참석한 200여 명의 목회자들이 강사의 강의에 귀를 기울입니다. 새 시대를 위한 새로운 신학과 설교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은 한신교회가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진행되는 8번째 신학심포지엄에는 구약신학자인 연세대학교 박준서 교수와 예일대학교 해롤드 에트리치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특히 해롤드 에트리치 교수는 이야기와 역사, 신학 등의 관점으로 요한복음 읽기라는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에트리치 교수는 요한복음 속에 등장하는 문학적 인물 묘사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더욱 친밀하게 묶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We, the Gospel's audience, do not have direct access to the interaction of Jesus and his disciples. We access it through literary characterization, through the dramatic evangelist's creative appropriation and reformulation of the traditions available to him. Encounters with Jesus challenge the people whom he meets to recognize truths about him and about themselves, and then to act accordingly. The fourth Gospel's penultimate chapter is replete with recognition scenes. 이 밖에도 박준서 교수의 목회자를 위한 이사야 연구와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 박응천 교수의 갈라디아서 진리와 자유의 만남을 갈망하며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강의와 순서를 통해 목회의 활력을 되찾고 앞으로의 목회 방향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좀 더 충실하게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리고 준비해서 제대로 된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좀 더 성경을 통째로 암기는 못할지라도 많이 읽고 연구하고 그래서 살아있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한신교회 신학심포지엄은 전국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신학의 지적, 영적 부분을 충족시키는 신학적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 목회자 연장 교육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신교회는 올해 신학과 설교라는 주제에 맞게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구약과 신약을 아우를 수 있는 강의와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목사님들이 한 주일에도 적어도 5번 이상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설교하는데 또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신학 심포지엄은 목사님들의 연장 교육이다. 재충전 시간이다.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샌프란시스코 신학대원에서 발급하는 수료증을 받게 됩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지난 9일 성명을 발표하고 2014 브라질 월드컵이 온 인류의 화합과 평화를 실현하는 축제가 되길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교회는 성명서에서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내전 종식의 계기가 됐던 2006년 월드컵 사례와 같이 이번 브라질 월드컵도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세계인의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에게는 국가를 대표하는 만큼 정정당당한 경기를 펼쳐 국가의 명예를 높여달라고 당부했으며 응원하는 국민들에게는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을 위해 뜨거운 응원과 격려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교회는 또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있는 가운데 과도한 월드컵 응원은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번 월드컵이 국민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하는 행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중국에서 기독교를 접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행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북중 국경 지역뿐 아니라 중국 본토에서도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기독교를 배운 사사 여행자들을 잡기 위해 북한에서 파견된 보위부 요원들과 중국에서 활동하는 영사관 직원, 정찰총국 전투요원까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소식통은 이전에는 명단만 확보했지만 지금은 사진을 직접 들고 다니면서 체포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4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체포 활동이 김정은 위원장의 1호 명령으로 더욱 강화됐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5년 넘게 거주하며 기독교를 접한 것으로 알려진 50대 여성이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체포 활동에 적발된 주민들에게는 정치범 수용소 압송 등의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당국은 최근 주민들의 중국 친척 방문을 허가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사사 방문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신촌 일대에서는 동성애 축제로 알려진 퀴어 문화 축제가 시민들의 반대와 서대문구청의 행사 허가 취소에도 불구하고 강행됐습니다.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동성애 축제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동성애의 문제점에 대해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일대에서 제15회 퀴어 문화 축제가 관할구청의 불어와 국가적 추모 분위기 속에서 강행됐습니다. 이 행사는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을 위한 축제로 2000년부터 매년 6월에 개최돼 왔습니다. 올해 행사는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열릴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신촌 차 없는 거리로 장소가 변경됐습니다. 7일 신촌에서는 세월호 참사 추모 행사가 열리고 있었지만 퀴어 문화 축제는 일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최초 행사를 허가했던 서대문구청은 그러나 세월호 참사로 국가적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퀴어 문화 축제가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에 적합하지 않다며 장소 사용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그럼에도 주최 측이 행사를 강행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단체들과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카포레이드가 동성애 축제 반대 1만 명 시민대회가 열리는 장소를 지나가려 하면서 경찰을 사이에 두고 대치했으며 이런 상황은 4시간가량 지속돼 시민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신촌 동성애 축제 반대 1만 명 시민대회 김광중 대표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안타까운 세월호 참사로 인해 전 국민이 슬퍼하고 있는 시기에 동성애 축제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정서에 반하고 시의 적절하지 않으며 신촌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동성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2003년 5월 미디어 리서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3.8%는 동성애는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답했고 학부모층의 85%가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축제 이후 교계 내에서는 이번 행사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행사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고 주최 측이 행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 우리 사회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동성애 행위 자체를 합법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와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는 9일 성명을 발표하고 성소수자의 인권은 물론 존중되어야 하지만 성소수자의 인권 존중과 동성애 행위 자체를 법률이나 조례로 합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김동엽 총회장이 6월 22일 북한 선교주의를 앞두고 담화문을 발표하고 북한 선교를 위해 전국교회가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김동엽 총회장은 담화문에서 올해로 분단 69년, 정전 61년이 됐지만 우리 민족은 화해하지 못하고 극한의 갈등과 대립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가 분단의 죄책을 고백하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실천해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평화 통일을 선물로 주시는 그날까지 북한 선교에 최선을 다하고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쓰고 기도하자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통합총회는 지난해 정전 60주년을 맞는 2013년부터 광복 70주년을 맞는 2015년까지를 민족의 치유와 화해, 평화 통일을 위한 3년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6월 23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특별 기도 주간으로 선포해 묵상 자료를 준비했으며 묵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제작해 교단사나 전국 교회 동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세월호 대책 TFT를 구성하고 희생자 유가족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교회협은 최근 회원교단 총무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 대책과 관련한 정보 공유와 합의사항 이행 등을 위해 가칭 세월호 참사 대책 TFT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TFT는 우선 유가족들이 진행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천만인 서명을 기독교계 차원에서 전개하기로 했으며 교단과 단체별로 거리 서명, 온라인 서명 등에 참여한다는 계획입니다. 교회협은 교회협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온라인 서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TFT는 이번 참사의 원인과 문제점 등을 짚어보고 유가족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초청 공개 토론회도 오는 17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교회협은 7월 열리는 제3차 정기실행위원회의 TFT 구성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는 예장 통합과 기장 등 회원 교단을 비롯해 기독교 사회선교연대회의,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YMCA, YWCA 등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감독회장직에 복귀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전용재 감독회장이 양보와 타협 없이 감리회 개혁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복귀 후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감 전용재 감독회장은 지난 9일 감리교 본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감리회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큰 명제 아래 놓여 있다며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때는 무언가 뜻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감독회장은 감리회가 지난 2008년부터 6년째 비정상적 상황을 지내왔고 지난해 7월 합법적인 선거 과정으로 감독회장을 선출했지만 다시 질곡으로 빠져들었다며 정상화의 첫 발을 내디딘 지금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의 적당한 타협과 불법을 깨끗이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감리회가 갈등하고 표류한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불합리한 장정에 있다고 본다며 감리회 개혁의 최종 목표가 장정 개혁에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감독회장 복귀 직후 행보에 대해서는 조용히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보냈다며 특히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진 때 이를 수습하는 일에 힘을 쏟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연합 바른신앙 수호위원회가 바른신학 교육원을 설립하고 개원 감사 예배와 개강기념 특별 강의를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했습니다. 바른신앙 교육원은 1년 4학기 과정이며 총 28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청주지역 기독교연합회가 오는 20일 청주 중부명성교회에서 나라사랑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기도회에는 서울 중흥교회 엄신영 목사가 강사로 나서 한반도 평화와 민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기독교교육학회가 오는 21일 성결대학교에서 교회 교육의 새로운 대안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교회 미래를 전망하고 교육적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한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가 주최하는 제26회 직장인 선교한국대회가 21일 서울 명성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서울을 포함한 지역, 직능선교회와 각 직장별 선교회원 등 총 1,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여름을 알리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이번 주 내내 소나기 소식이 잦은 만큼 접이식 우산은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더위도 주춤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강릉 15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2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소나기는 목요일까지 계속되겠고 금요일에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